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11월 5일 김정기의 3분 토크 제51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이든 마침내 트럼프를 이기다 입니다. 지난 11월 3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3억 3천만 인구 가운데서 약 1억 6천만이 투표를 했지요. 미국 대선은 간선제입니다. 이날 유권자들이 뽑는 사람은 그들을 대표해서 선거인단 일렉토럴 칼리지라고 합니다.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538명의 선거위원, 일렉터리라고 그러죠. 선거위원입니다. 비례대표로 약 70만 명당 1명씩인 하원의석 435명, 주 비례로 주당 2명씩인 상원의석 100명, 그리고 연방 수도인 워싱턴 DC 3명 하면은 총 538명이 되는 것이죠. 이들 538명 선거위원이 12월 14일 50개 주별로 각 주의 수도에 모여서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선출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자 독식제, 위너 테이크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런 독특한 제도입니다. 즉 캘리포니아 선거위원이 55명인데 이 가운데서 과반수인 28명을 확보하게 되면 55명 전부를 취하는 것이죠. 현재까지 주별 선거인단 확보수를 보게 되면 단연코 바이든 승리입니다. 바이든이 선벨트 경합주 애리조나와 러스트벨트 경합주 위스콘신과 미시간까지 이기면서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수 270명에 육박한 264명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의 승리가 유력한 네바다에서 6명을 확보하게 되면 매직 넘버인 270명을 채우게 되고요. 538명 중에 과반수를 넘기게 되면서 바이든이 승리를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러스트벨트이고 바이든의 고향인 펜실베니아도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명을 더하게 되면 290명, 선벨트 경합주 조지아도 가능성이 높으니까 16명을 더하면 306명이 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15명과 알래스카 3명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두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바이든이 최소 270명, 중간치 190명, 최대 306명의 선거위원을 확보해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것이죠.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기치와 재임 중에 경제 성적표를 무기로 해서 4년 더를 호소를 했지만은 올해 들어서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터져가지고 고전을 거듭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은 이런 틈을 파고들어가지고 트럼프의 전염병 대응 실패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고요.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 회복을 내세워서 반 트럼프 새 규합의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뜨거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후보 특히 트럼프의 부정투표 가능성 제기와 함께 승복 불가 입장으로 엄청난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 룰 오브 로우라고 그럽니다. 법의 지배가 핵심 관건입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법의 지배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 acceptance, 승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합의를 한 선거법을 기반으로 나온 결과를 부정하게 된다면 국가사회는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자체가 힘들게 어렵사리 확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1856년 민주공화양당 체제가 구축이 되고 1860년 대선에서 노예제 폐지를 내세운 공화당 후보 링컨이 승리를 하게 되자 민주당 후보 스티븐 더글라스가 모든 당파적 감정을 덮어두자고 하면서 승복을 한 것이 하나의 전통으로서 면면이 이어져 왔고요. 이후에 미국 정치권에서는 대선 패자의 승복이 하나의 불문율이 되어버렸습니다.
2000년 대선 당시 엘고 민주당 후보가 플로리다 재검표 중단을 결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를 하면서 미국의 선거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 고 후보는 전국 총득표수에서 부시 후보를 이겼지만 플로리다주에서 500표 차로 지면서 전체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가지고 패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반발을 했지요. 그러나 고 후보는 나는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분열보다 화합이 더 절실한 때라고 하면서 결국 승복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승복이죠. 그런데 2020년에 이르러서 비정치인 출신으로 기업체 CEO를 했던 트럼프가 선거 부정을 이유로 해서 결과에 대한 승복을 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민주국가에서 정당 간의 정권 교체가 선거라고 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에 대한 존중, 즉 선거 결과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지탱시켜온 원동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의 경우는 고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트럼프는 코로나 악재로 재선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선거일 전부터 아무런 근거 없이 우편 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를 하면서 이를 대법원으로 가져가겠다고 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전 배수진을 친 것이었죠. 약 1억 6천만 명의 투표자 중 1억만 명 이상이 사전 투표를 했는데 이들 가운데서 민주당 지지 투표자가 공화당 지지 투표자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투표를 할 때 사전 등록을 하니까 알거든요. 러스트벨트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3개 주, 즉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서 사전투표 개표가 마지막에 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초반에 열세를 면치 못하다가 후반에 역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트럼프가 막상 막판에 뒤집히는 게 현실로 나타나니까 정해진 각본대로 이번 선거는 사기라고 하면서 우선 미시간에 대해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펜실베니아, 조지아, 네바다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줄 소송을 예고했지만은 트럼프가 낸 불복 소송은 잇따라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 1심 판결이 불복하면 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 상고할 수 있습니다. 주 대법원 판결로 연방 법률 효력이 문제가 되거나 어떤 권한이 연방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 투표 부정과 유권자 사기를 주장하는 트럼프의 필사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서 대선 결과를 뒤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오늘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합법적인 투표로 계산을 하면은 내가 이긴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뒤늦게 도착한 표를 불법적으로 계산하면 그들이 우리로부터 선거를 훔쳐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거 훔치지 않는 한 내가 이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참 부끄럽죠. 세계의 대통령 트럼프가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편 투표는 불법이고 자신이 패배를 하게 될 경우 선거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려했던 트럼프의 불복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서 미국은 당선인을 한동안 확정하지 못하는 당선인 공백 상태가 발생해서 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트럼프 탓이죠. 어쩌다가 미국의 선거 정치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제가 1990년 미국 뉴욕 주립대 정치학 박사과정 공부할 때
영구조교로서 지도교수와 함께 1932년 루즈벨트부터 1984년 레이건까지 총 14회 치러진 미국 역대 대통령 선거전에 대한 공동연구를 지도교수와 함께 수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보여준 선거 부정 의혹은 미국 대통령 선거전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것으로 미국 정치학을 정통으로 공부한 저희 입장에서도 참으로 당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미국과 세계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최선의 방책으로는 트럼프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가 있는 12월 14일 전에 깨끗하게 승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체 유권자 60%에 가까운 약 1억 명이 우편 투표나 사전 현장 투표를 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고, 그래서 선거 성패를 가르는 결정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근거 없이 부정투표 운운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선거라고 하는 신성에 대해 도전을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과연 대법원에서 그의 선을 들어줄까요? 대법원의 판사 구성이 보수 대 진보 6대3으로 아주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총대 매줄 베럿을 대법원 판사로 임명하는 걸 강행했잖아요. 그러나 한국 대법원과 달라요. 진영 논리를 떠나서 미국의 정치 사회를 장기적으로 조각하는 미국의 대법원 판사들은 트럼프의 충견이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더티 플레이에 동조해서 정의를 버릴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임 베럿 대법원 판사는 이념적 보수지 정파적 보수가 아닌 것입니다. 선거가 후보자와 정당 입장에서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도 상호간에 존중하는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 선거에서 사전투표제, 특히 우편투표제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참으로 오래된 규칙입니다. 각 후보는 규칙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개표 과정에서 규칙을 부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트럼프여, 질서 있는 퇴장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달라. 그래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오늘도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